마나우스의 부둣가에 있습니다. 마나우스 부둣가. 점프. Vem cá que eu subo, você já agarra ele. Vem. 오늘은 마나우스에서의 마지막 날이라 시내 구경을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춤인지 무술인지 모를 독특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카포에이라라고 하는 브라질 흑인들의 전통 문화 예술이었죠. 브라질로 오게 된 아프리카 흑인들의 전통적인 춤, 무술, 그리고 음악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시장입니다. 페레이라.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꼬치구이집이 있었어요. 모두 출출하던 터라 이경승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배를 좀 채우고 걸어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무척 맛나 보이네요. 음악을 즐기면서 꼬치구이 하나 먹는 아저씨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한 꼬치씩 하는데 한국에서 왔냐고 묻더군요. 우리 정다운 선교사님이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인데 각자 다른 사연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마나우스의 다운타운 풍경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빌딩도 마치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오는 건물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마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루시아노 파바로치 뭐 유명 인사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의외로 멋진 랜드마크, 바로 이 건물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도시가 번영하던 19세기에 지어진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테아토르 아마조나스입니다. 사실 이곳 마나우스는 19세기에는 아마존 밀림에서 천연 고무 채취가 시작되면서 엄청 번화한 도시가 되었죠. 유럽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오고 고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부호들이 부를 축적하고 자랑하던 곳인데 단 하나 이들은 문화적인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를 그대로 모방한 극장을 짓기로 했지요.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가져온 건축 재료를 써서 1896년 완성이 된 오페라 하우스, 테아트로 아마조나우스. 이 건물은 마나우스의 자존심이었죠. 느낌은 완전 무슨 에벤던데 그쵸? 어디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 지금도 마나우스 도심 지역은 슬럼화되어 있어서 도로 곳곳에는 파톨도 있고 건물들은 더위와 습기로 인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변에는 또 곳곳에 빈민촌이 있었고요. 강변에는 배를 덧댄 집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내에서 주요 교통수단은 역시나 오토바이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이경승 선교사님과 아마존 투어를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다 여기 관광 나가는 배들이군요. 네. 관광 아니면은 다른 도시, 다른 마을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교통편도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한국에는 아마존 투어를 나가는 사람들과 또 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Bom dia. 아마존강은 엄청난 규모의 화물선이 다닐 수 있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요즘은 비가 오기에도 잘 안 올 때가 있어서 마를 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봤던 강 중에서 가장 넓은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투어 첫 번째 코스는 핑크 돌고래 체험입니다.
때문에 그랬구나. 오, 그런데 배를 대고 내리는 저 나무가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한바트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뽀뚜라고 불리는 저 핑크 돌고래는 특이하게 강에서 사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에 얽힌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많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세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돌고래를 가지고 좀 희생시키는 것 같기도 했고요. 투어의 두 번째 장소는 검은 강과 황색 강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마존의 거대한 두 강이 마나우스에서 약간 떨어진 하류에서 합쳐지고 있죠. 여기가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노란강이랑 까만강. 아마존 강의 본류인 솔리몽이스 강은 안데스 고원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황토색을 띠고요. 콜롬비아 고원에서 출발한 네그로 강은 침엽수림 사이를 지나면서 강물이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두 강은 서로에게 낯을 가리는 사람들처럼 섞이지 못하고 약 10km 정도를 흘러간다고 합니다. 같은 강 안에서 저렇게 다른 색을 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아마존 강을 지키는 경찰선도 보이더군요. 다음 코스는 삐라루꾸 구경입니다. 아마존에는 유명한 동물과 어종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최대 5m, 200kg에 달하는 최대의 민물 물고기 삐라루꾸는 한번 구경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식장에서 바늘 없는 낚시로 올리면 가져가도 된다는데요. 한 명도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나서 봤습니다. 그쵸? 힘이 장난 아니에요. 자, 마지막 올리면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별 수 없어서요. 얼굴만 보고 잡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념품은 대부분 아마존 유역의 동물 인형이나 박제 등이었는데요. 제법 진짜와 비슷하더라고요. 열대지방이니 시원한 자연산 코코넛 한 모금도 빠질 수 없었죠. 저 아저씨가 저 칼로 코코넛을 내려치는데 자세히 보는데 아저씨의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고 아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코코넛은 엄청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들었던 코코넛인데요. 옆에 있던 다른 관광객이 저 하얀 코코넛의 하얀 부분을 저렇게 찢어서 먹더라고요. 저 부분이 엄청 단백질 덩어리라는데요. Very good. Can I? Okay. Yeah. Just a little bit. 저는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또 먹고 싶은 맛은 아니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래도 프로틴. 점심 식사는 야채가 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의 밥.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밥. 고기가 없이 생선만 있네요. 생선 그리고 치킨. 대신 야채는 많습니다. 야채는 아주 풍성하게. 이제 밀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건물 기둥에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진짜 재미있네. 현장
진짜 뱀이잖아. 천장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뱀을 바라보니까 왠지 뱀이 주인이고 제가 침입을 해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주 자기 집처럼 누워있더라고요. 피라냐와 메기의 박제들도 있었고요. 밀림을 향해서 걸어가는 투어인데요. 밀림 체험. 역시 밀림의 주인은 원숭이죠. 여기 뒤에는 뭉치가 더 크네. 원숭이 패밀리가 있구나. 계속해서 뭔가 통행세를 내라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골목길에서 불량배를 만난 기분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배불리 먹고 가는 길이라 원숭이들과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있나요? 이번에는 강변에 사는 원주민 마을이었죠. 이들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민속촌 같은 역할로 생계 유지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전통 악기를 불기도 했고 또 전통 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법 신나고 유쾌하게 춤을 추면서 마지막은 관광객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는 기념사진을 찍혀주면서 받는 팁인 듯 했습니다. 나무늘보, 그리고 또 앵무새, 악어, 뱀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돈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이 여자분은 겁도 없이 뱀을 돌돌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구경을 하다 보니 정말 악어를 잘라서 구워서 팔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원주민 마을 구경은 재미있었어요. 모든 관광 투어가 그렇듯이 씁쓸한 뒷맛도 좀 있었지만 말이죠. 네, 이번에도 브라질에서 신기한 곳을 옵니다. 피자 뷔페입니다. 피자를 뷔페로 먹는 집이 있다고 들고 다니면서 피자를 주는, 네,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뭔지 아직 맛도 안 봤지만 먹는 걸 베이컨 치즈, 베이컨 피자. 사실 피자도 맛있었지만 피자를 들고 다니면서 칼 2개로 잘라내는 솜씨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고기 뷔페만큼이나 재미있는 피자 뷔페. 브라질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완전 배부르지 않니? 배불러요. 한별이도 왔네. 많이 먹었어, 한별아? 자, 우리 이 집의 이름이 뭐였지? 파라오. 네, 마나우스에 있는 파라오 피자에서 먹방. 지금까지 먹방의 한별이 정다운. 네, 김현기였습니다. 안녕. 팔아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거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 팔아가지고 이제 막 이게 벽돌 이런 건물 올리고 하는 거죠. 기독교 비율이 많군요.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쓰레기 줍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